안녕하세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픈 부모님을 모시며 어렵게 살던 소녀가장이었습니다. 집안 형편 탓에 포기를 일찍 배웠던 저는 부모님 대신 일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마저 중퇴를 해야 했어요. 글짓기를 좋아하던 소녀로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던 저였지만 그런 제게 학업은 꿈 같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도 미처 끝마치지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저는 별별 일을 다하며 돈을 벌어야 했고 어느 날 은인 같던 사장님의 도움으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며 그곳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는 겨우 20대 중반이었고 결혼 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제게 결혼이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시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저는 배울 사람이 없이 몸소 부딪혀 겪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제 경우는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반겨주시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가난한 제 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아휴 저거 아휴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디 하나 봐줄 것도 없구만. 꼭 저런 거랑 결혼을 해야겠냐? 어? 아니 친정부모도 사람만 있다 뿐이지 다 알아누워서 산송장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럼 뭐 제대로 집안간에 인사도 못하고 결혼시키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자식들을 낳아 힘들게 기른 줄 아니? 아니 동욱이 너는 생전 내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놈이 어떻게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일 수가 있어? 너 정말 이 결혼해야 성에 차겠냐? 어? 부모 속 이렇게 뒤집어 놓고도 꼭 이 결혼해야겠어? 제 사정을 아신 시부모님은 저를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고집으로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고 드디어 그 집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후로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부 제 탓인 줄로만 알고 저만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잘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노력했죠. 그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달려가서 시키는 것 군말 없이 다 하고 부르시지 않아도 눈치껏 찾아가서 열심히 며느리 도리하고 했지만 그런 저의 노력도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건 몇 년 뒤 저와 동갑 나이의 동서가 시집 오고부터 더 확실해지게 되었죠. 아유 세상에나 집에 돈이 그렇게나 많아? 조부모님 때부터 사업을 하셨구나. 그래 그럼 더 벌 것도 없겠다. 애초에 그렇게 여유 있는 집에서 딸 자식을 함부로 키웠을 리가 있니? 부잣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얼마나 예쁘게 컸을지 내가 안 봐도 훤히 알겠다. 예, 뭐 곱게 큰 티가 많이 나는 편이긴 한데 밝고 귀여운 사람이에요. 엄마도 직접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아니 그런 집에서 우리 집에 시집 온다는데 내가 싫어할 일이 뭐가 있니? 하여간에 우리 막내가 엄마 소원을 이루어주는구나. 그러게 아유,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네 형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디 쓸모도 없는 그런 애를 데려와서는. 아무래도 우리 집 가장 노릇은 앞으로 네가 해야겠구나. 왜요? 형수님도 엄마한테 잘하잖아요. 원래 맏며느리는 그런 거지. 아무튼 새 식구 들어오면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동서는 부잣집에서 곱게 큰 딸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구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비교당할 일도 많았지만 어머니는 동서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 저를 깔아뭉개는 일이 많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붙여만 놔도 동서가 뭐든 저보다 나은 사람인 걸 저도 모르는 게 아닌데 굳이 저희 앞에서 콕콕 집어서
저를 낮추셔야 속이 시원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대학 나와서 그런지 똑똑도 하구나. 내가 네 말 들어서 안 되는 일이 없네. 하여간 네가 우리 집 복덩이라니까. 어쩜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줬니? 응? 내가 우리 둘째만 생각하면 죽고서도 걱정이 없겠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한대요? 원래 이런 건 맏며느리가 해야 하는 건데. 형님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 좀 해드리세요. 형님이 잘하셔야 저도 편하죠. 아유, 제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제가 잘하기를 바라느니 내가 새며느리를 드리지. 쟤 저거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 거기다 친정부모한테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서 내가 쟤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쟤 처음 우리 집 시집 왔을 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친 거 아니냐? 아니, 아무리 모르고 못 배워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어머, 저는 형님 고졸이신 줄 알았는데 형님 중졸이셨어요? 아이, 그럼 제가 고졸은 무슨, 저게 고등학교만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덜 답답했겠지. 저거 아유, 가방끈 짧아서 나중에 지 자식 앞에서 안 부끄러울까 모르겠다. 하긴 아유, 자식을 볼 수나 있어야 하는 말이기는 하지. 그러고 보니 니들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노력은 하는데 아직 별 소식이 없네, 어머니. 아니, 니들이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안 들려. 너 애 가질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시집 와서 하는 거 하나 없으면 자식이라도 낳아야 될 텐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너 애까지 못 보면 그때는 진짜 소박 맞힐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알겠어? 그런 와중에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도 해야 시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을 텐데 아이도 없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그 집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서야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전부 제 탓인 줄로만 알았던 탓에 저는 시댁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동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으며 저는 더 찬밥 신세가 되어야 했죠. 제가 시어머니라도 저보다는 동서가 더 예쁘겠더라고요. 부잣집 친정도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예쁜 집만 골라서 하는 며느리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어찌 예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동서가 그렇게 예쁨을 받을수록 저는 구박대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서를 아끼시는 만큼 저는 어머니께 미움을 받아야 했고 언젠가부터 동서마저 시어머니와 한편이 되어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참고 구박당하며 살던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졌어요. 언젠가부터 가만히 있다가도 속에서 열이 나는 게 이게 화병인가 싶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화를 참았으니 아무리 잘 참는 저라도 병이 나지 않고 멀쩡할 수는 없는 거겠죠. 결국 저는 화병으로 울컥울컥하는 날이 잦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모와 동서가 합동으로 저를 구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서 음식을 할 때마다 시모는 잘해도 못해도 제 욕을 하고 구박을 해대고 동서는 옆에서 얄미운 신우 마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를 부려먹어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평소라면 그냥 참고 묵묵히 일을 하고 말 텐데 그날은 왠지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건지 자꾸 불만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또 저희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며 제 속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것이 집에 쑤셔넣을 건 또 있나 보네. 야, 너는 그게 맛있냐? 어? 잘 들어가냐?
너는 대체 먹고 사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응? 형님, 저희 애도 안 먹고 참고 있는 걸 형님이 먼저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냥 간을 본 거예요. 음식을 하려면 간을 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럼 그냥 간을 보면 되지. 누가 그렇게 우악스럽게 쑤셔 넣어? 어? 혼자 요리를 하다 보니 간을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씹고 있던 것을 제가 돼지처럼 쑤셔 넣고 있다며 저를 어린 시조카보다 참을성 없는 식충이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가뜩이나 다른 식구들 상 차린다고 하루 종일 못 먹고 서 있던 제가 그 비아냥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순간 저는 결국 상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만든 음식들이 부엌 바닥에 떨어져 난리가 났고 그 광경에 시모가 깜짝 놀라며 얼어붙더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간 좀 봤다고 사람을 식충이 취급하고 아니 설령 내가 몇 점 주워 먹었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새벽같이 와서 혼자 음식한다고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식구들 중에 내 밥그릇 챙겨주는 사람도 없으면서 그렇게 제가 욕먹을 일 한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 애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 못 갖는 거 제 탓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 이가 몸이 안 좋아서 안 생긴다는데 그걸 저더러 어쩌라고요? 탓을 하시려면 아드님 탓을 하셔야지. 왜 저한테 난리세요, 저한테! 아니 뭐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무 잘못 먹었냐? 조용하던 애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응? 예, 제가 그동안 얌전해도 너무 얌전했죠. 진작 이랬어야 하는 건데 내가 왜 바보같이 참고만 살았나 후회스럽네요. 그저 나 하나만 참으면 다 괜찮을 줄 알고 참았는데 저 이제 안 참으려고요. 끝까지 괴롭히는 어머니도 못 참겠고 싸가지 없는 동서도 못 참겠네요. 앞으로 인연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남편이 시댁과 안 보고 살 일은 없었어요. 타이밍이 참 얄궂게도 제가 시댁을 뒤엎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시모는 그마저도 제 탓이라며 난리였지만 저는 더 이상 시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떠났고 나도 그 집과 연을 끊었으니 더 이상 시모도 아닌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동서는 제가 너무한다 그러고 시모는 제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정말로 제가 미쳐버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년을 그런 구박을 받고 산 덕분에 정말 정신이 돌아버렸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도 더 이상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게 남편마저 죽고 난 후로 저는 다시는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도 저는 시댁을 찾지 않았죠.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사이 제 사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죽고 아등바등 살던 제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대박이 나며 외식업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덕분에 이제는 혼자여도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었지만 어린 조카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왔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제가 유독 예뻐하기도 했었고 조카도 저를 곧잘 따랐었어요. 얄미운 동서는 별로 상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조카는 동서를 닮지 않았는지 무척 착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댁에서 구박받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큰엄마 하고 쫓아다니며 저를 위로해주던 심성 고운 아이였죠. 그래서 그 집과 연을 끊을 때도 조카만큼은 마음에 걸렸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몇 년 뒤 조카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중학생이 되었다며 제게 교복 입은 사진을 찍어보내던 조카의 모습에 감동을 느낀 저는 그 뒤로
계속 조카와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자식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조카의 연락이 늘 반갑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물론 그건 저희 둘만의 비밀이었죠. 저라면 질색하는 동서가 자기 귀한 아들과 제가 연락을 하는 걸 달가워할 리 없었으니까요. 조카도 그걸 아는지 동서에게 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용돈 정도 챙겨주며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그랬던 조카가 대학에 입학을 한다며 저를 입학식에 초대한 겁니다. 큰엄마, 저 곧 입학식이에요. 아시죠? 그래, 입학식이 언제인지 나도 기억하고 있지. 우리 태훈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결국 바라던 학교에 가는구나?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꼭 제 노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큰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 못했을 거예요. 다 큰엄마 덕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 네 노력 탓이지. 얘는 참 사람이 너무 겸손해도 안 되는 거야. 노력한 만큼 뿌듯해해도 된단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큰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인가 해서 병원까지 가고 싶었었어요.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책만 펴면 눈물 날 때도 있었고요. 뭐? 태훈이 네가 그렇게나 힘들었어?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네가 알아서 잘하는 줄 알고 잘한다고 칭찬만 해줬었는데. 우리 태훈이가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성격. 제가 아무리 잘해도 쉽게 만족을 못하시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됐었나 봐요. 언젠가부터 열심히 해도 성적도 잘 안 오르고 엄마는 자꾸 주변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시면서 저를 혼내시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싶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놈이구나. 자책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살았는데 그때마다 큰엄마가 저를 칭찬해 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싶을 때 큰엄마가 응원해 주셔서요. 저를 그만큼 믿고 지지해 주신 건 큰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 공부하라고 용돈도 주시고 해주신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큰엄마 덕이라고 생각해요. 나야 돈만 좀 보내고 말만 좀 했을 뿐인걸. 내가 뭘 한 게 있니? 나보다는 당연히 네 엄마가 고생했지. 태훈아, 네 입장에서는 엄마가 부담을 줘서 힘들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태훈이 너를 걱정해서 그랬던 걸 거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니? 사실 자식도 없는 내가 어찌 부모 심정을 알고 이런 말을 하겠냐마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태훈이 네가 엄마를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어. 저도 알아요. 저도 엄마 마음은 이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제가 뭐든 잘하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서 닥달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려도 들어주시지를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렇다고 엄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역시 우리 태훈이는 속도 깊고 참 착하구나. 이것만 봐도 동서가 자식을 참 잘 키웠네. 자식 없는 나는 너희 엄마 부러워서 어떻게 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엄마도 저한테는 엄마이신걸요? 그래서 말인데요, 큰엄마. 이번에 제 입학식 날 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동안 어른들 때문에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저 큰엄마 뵙고 싶어요. 그리고 큰엄마한테 멋진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학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큰엄마 덕이라니까요.
입학식에 오라고? 글쎄다. 내가 거기 가면 네 엄마가 많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태훈이 너는 모르겠지만 어른들 간의 복잡한 사정이라는 게 있잖니. 더구나 나는 네 큰아버지 떠나고 그 집이랑 아주 연을 끊었어서 내가 너랑 연락한다는 것도 쉬쉬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큰엄마가 잘못하신 건 없으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큰엄마가 왜 피해 다니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해관계가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큰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어릴 때도 할머니나 저희 엄마가 큰엄마한테 잘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대신 큰엄마께 죄송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큰엄마가 제 입학식에도 못 오시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저를 축하해 주실 분이고 저도 이번에는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발 와주세요. 네? 자신의 입학식에 축하해주러 와달라는 조카의 제안에 저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과 인연을 끊은 상황에 제가 거길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이젠 시모가 없으니 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저를 싫어할 동서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조카의 말대로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제가 피할 일은 아니었지만 굳이 싫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마음 상할 일을 만들어서 뭐가 좋을까 싶었죠. 하지만 계속 거듭되는 조카의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큰 마음을 먹고 조카의 입학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축하해달라는 그 부탁을 차마 저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동서가 저를 싫어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동서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카가 주인공인 조카의 입학식이었으니 동서도 자식 앞에서 나쁜 꼴을 보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가서 조카만 축하해주고 오기로 생각하며 예쁜 꽃다발을 사들고 조카의 입학식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카의 입학식에 참석하게 된 저는 필연적으로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아직 몰랐는지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눈 튀어나오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저게 뭐야? 형님? 진짜 형님이에요? 어? 정말 형수님이시네? 야, 저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이에요, 다들. 근데 동서는 내가 그렇게 반가운 거야, 뭐야? 그렇게까지 놀랄 줄은 몰랐는데. 아니지, 형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형님이 그 나이에 대학에 늦가게 신입생이 됐을 리는 없고, 설마 자식 없는 형님이 학부모로 참석했을 리도 없고. 뭐 때문에 여길 오신 거예요? 태훈이가 아직 말 안 했나 보네. 나 오늘 동서 아들 보러 왔어. 태훈이가 나를 자기 입학식에 초대했거든. 뭐라고요? 우리 태훈이가요? 태훈아, 너 이게 정말이니? 정말 네가 저 여자를 불렀어? 엄마, 저 여자라뇨. 사람 면전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큰엄마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아주버님 돌아가시고 코빼기도 미친 적 없는 사람인데.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안 온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 아들 입학식에는 왜 왔나? 글쎄, 어머니 장례식에는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고 이번에는 초대를 받았으니 온 거지. 그럼 동서는 내가 착한 태훈이 부탁을 거절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나도 동서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 많이 했는데 태훈이가 괜찮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 좋은 사람이니까 축하해주러 온 사람한테 너무하지는 않을 거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온 건데. 아무래도 태훈이가 자기 엄마를 잘 모르고 있었나 보네. 아니면 동서가 내 앞에서만 딴 사람이 된다던가? 뭐라는 거야 정말. 지금
내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간질이라니. 나는 그냥 태훈이가 오해를 했나 보다 말하는 거지. 아무튼 동서가 계속 이러면 태훈이만 곤란해질 텐데. 괜찮겠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큰엄마는 제가 초대한 손님인데 엄마가 이러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 태훈이, 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여기까지 부른 거야? 네가 저 사람이랑 뭘 그렇게 안다고? 너 어릴 적에 본 게 다였지 않니? 아, 그 얘기도 해야겠네. 미안해 동서. 사실 내가 그동안 태훈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어. 뭐 큰엄마랑 조카 사이에 연락 못할 일도 없겠지만 동서가 알면 괜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말 못했네. 그래서 내가 태훈이한테 비밀로 하자고 그랬어. 물론 내 입장에서는 동서 배려해서 그런 건데 동서도 이해하지? 그렇다고 내가 동서 아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랑 연락을 했다니. 태훈아, 이게 정말이니? 너 그동안 큰엄마랑 연락하고 지냈어? 네, 그랬어요. 근데 큰엄마한테 화내지 마세요, 엄마. 제가 먼저 연락해서 큰엄마는 그냥 연락 받아주신 것뿐이세요. 그냥 어렸을 적에 저한테 잘해주셨던 큰엄마 생각이 나서 가끔 안부드리고 했던 게 전부예요. 뭐라고?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아들한테 부모 몰래 연락을 해요? 형님 정말 미치셨어요? 내 아들 뺏고 싶어서 그런 거야, 뭐야? 진정 좀 해, 동서. 내가 설마 동서 아들 뺏으려고 그랬겠어? 태훈이 말대로 그냥 가끔 안부 주고받은 게 전부야. 그리고 태훈이가 물건도 아니고 뺏고 뺏기는 게 어디 있어? 동서는 자식 앞에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큰엄마는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오히려 저를 도와주셨지. 저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용돈 챙겨주셔서 그 돈으로 학습지 사고 인강 끊고 얼마나 많이 도움되는데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큰엄마한테 화만 내세요? 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덥석 받았어. 그거 주고 저 여자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동서, 제발 오바 좀 하지 마. 그냥 용돈 좀 챙겨준 거야. 나한테 별로 무리 되는 일도 아니었고. 그 돈 핑계로 태훈이나 동서한테 뭐 바라거나 무슨 소리 할 생각 추호도 없어. 자식 없는 큰엄마가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동서는 걱정이 과해도 너무 과하네. 하긴 형님 형편에 용돈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 뒤에서 몰래 했다는 게 기분이 더러운 거죠.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비밀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형님이 자식이 없어서 부모 마음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런 거 좋아할 부모 없거든요? 그래, 비밀로 했던 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사실대로 말했으면 동서가 좋아했을까? 동서가 이럴 게 뻔해서 그랬던 거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자리에서 따져 묻기에는 오늘 자리가 자리잖아. 자식 축하해주러 모인 좋은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해야겠어? 참, 아유,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남 탓을 하시네? 엄마 제발요. 제발 오늘은 저를 봐서라도 넘어가세요. 예?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태훈이 너 봐서 참는 거야. 명문대 신입생 우리 아들 면 생각해서. 예상대로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 따져 물었고 저와 조카는 동서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라고 난리였지만 그래도 자식 앞이라고 그런지 겨우겨우 참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설마 자기 자식에게 해코지할 거라 생각한 동서의 생각이 황당하기는 했지만 동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동서의 입장도 이해했기에 저는 조용히 있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입학식을 진행하러 조카가 떠나자마자
동서가 제 속을 긁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정말 어이없는 건 알죠? 아니, 멋 모르는 애가 오라 그런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체? 형님은 남의 자식 입학식에 꼭 오고 싶어요? 남의 자식이 아니고 태훈이 입학식에 온 거야. 내 조카가 그러기를 바랐고 나는 조카 부탁 들어줬을 뿐이라고. 동서도 아까 태훈이 얘기 들었잖아. 그니까 우리 태훈이가 그런다고 해도 눈치가 있으면 몸을 사려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어디라고. 왜요? 자식 없어서 이런 데 와볼 일이 없으니까. 남부러서 그러나? 하긴 형님은 자식이 있었어도 이런 데는 못 와보셨겠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대학에 가기나 했겠어요. 특히나 애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 그러던데. 우리 태훈이도 나 닮아서 똑똑한 거지. 형님 같은 머리 닮았으면 대학 문턱도 못 밟았을 거예요. 그래. 동서 덕분에 태훈이가 머리가 좋아서 다행이다. 덕분에 나도 이렇게 좋은 학교에 발도 붙여보고. 정말 영광이네. 오늘 동서랑 태훈이 덕분에 내가 호강해. 그럼 그러셔야죠. 그래도 형님이 나이 들더니 분수는 좀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옛날에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사시더니 말이에요. 동서가 자꾸 저를 열받게 하려고 긁어댔지만 저는 굳이 맞장구 치지 않고 참았습니다. 조카 없는 사이에 어른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이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동서가 저러는 이유야 뻔하다 보니 제가 굳이 그 장단에 맞출 필요가 없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의 없이 대꾸를 하자 동서는 그게 더 열받았는지 오히려 더 흥분하며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다 결국은 조카가 있는 데서까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다닥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사진 찍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사진 찍자. 형님, 저희 식구들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아니에요. 큰엄마도 같이 찍으세요. 사진은 제 친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큰엄마도 저 축하하러 와주신 건데 사진 찍으셔야죠. 그래요. 형수님도 같이 찍으세요. 같이는 무슨 같이야. 어머 태훈아, 사진은 그냥 우리끼리 찍지 그러니? 아마 큰엄마는 사진 찍기 싫으실 거야. 아, 큰엄마, 사진은 좀 불편하세요? 제가 괜히 말한 건가요? 아니야. 나는 좋은걸. 나는 괜찮아, 동서. 나도 사진 찍고 싶어. 동서는 내가 불편할 거라 생각했나 보다. 왜 그랬을까? 아니, 저는 형님 걱정해서 그런 거죠. 사진은 영원히 남는 건데 별로 좋지도 않은 모습 남겨서 뭐 하시나 싶어서. 그러게, 사진 찍을 생각까지 하셨으면 옷이라도 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오시지. 그게 뭐예요? 아니, 형님은 나이가 몇인데. 형님, 쉼 먹고 명품백도 하나 없어요? 거제예요? 아, 전부터 형님 사정이 어려운 건 알았지만 그 나이까지 그러고 사실 줄은 몰랐네요.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정말.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는 바빠서 형님 사정을 못 물었는데 형님 요즘 뭐 하세요? 아주버님 그렇게 되시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 형님 사정이 어떤지 저희가 알 길이 있나요? 근데 형님 하고 계신 거 보니까 형님이 여의치 않으신 것 같은데. 형님, 아직도 많이 어려우세요? 그러신 분이 저희 아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동서. 그래도 동서가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야. 나야 뭐 동서처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말고는 따로 챙겨야 할 식구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혼자 벌어서 그냥 남더라고. 남는 김에 조카도 챙기고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면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좀 사세요. 요즘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그 나이에 변변한 가방 하나가 없어요? 요즘 명품은 사치가 아니라 품이에요.
나이 먹으면 그에 걸맞는 차림을 하셔야지. 너무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하고 깔본다니까요. 아무튼 형님은 차림이 그러시니까 사진에서 빠지세요. 아니, 나도 찍고 싶은데? 동서는 명품 없으면 사람이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으로 상대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건 너무 졸렬하지 않나 싶네. 동서, 돈이 많다고 돈 쓸 곳이 명품만 있는 건 아니야. 사람이 넓고 높게 봐야지.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거야, 동서. 동서는 기어이 제 차림새를 지적하며 저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저도 그냥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넘어가 줄까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저도 괜히 내쫓기는 모양새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굴면서 조카와 같이 사진까지 찍기로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가르치듯 말하는 제 태도에 또 부들부들 떨어댔습니다. 말 한마디에 저렇게 화를 쉽게 내는 걸 보니 동서가 벌써 갱년기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진까지 무사히 찍고서야 저는 조카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쳐 제 기사가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사모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제 댁으로 모실까요? 그래요.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이제 가봐야겠네. 태은아, 오늘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덕분에 큰엄마가 이런 좋은 학교 구경도 해보고 오랜만에 태은이 네 얼굴도 보고 즐거웠어. 그런데 그때 동서가 제 기사와 제 차를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아마 대체 네 주제에 저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기사까지 데리고 있는 건지 궁금했던 거겠죠. 형님, 이게 다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형님 보고 사모님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형님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런 외제차를 타고 거기다 기사까지 둔 거예요? 아, 동서는 이 와중에 그런 게 궁금한 거야? 왜? 방금 전까지는 내 차림새가 궁색하다고 당장이라도 쫓아낼 것처럼 굴더니 내가 어떻게 비싼 차를 타는지가 궁금한가 봐. 아, 동서도 참 한결같다. 아, 그니까 사람 궁금해서 미치게 하지 말고 빨리 말 좀 해보라고요. 형님이 무슨 재주로 저런 차를 탔냐고요. 형님 설마 저희 몰래 재혼이라도 했어요? 어디서 돈 많은 오친네라도 물어서 사모소리 듣는 거예요? 아, 동서는 머릿속에 든 게 그런 거밖에 없나 봐. 왜? 내가 자수성가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하지? 동서, 우리가 그렇게 절연하고 10수년이 흘렀어. 그 정도면 강산이 변할 정도는 되지 않았나? 그럼 동서는 아직까지도 내가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그치? 아니, 형님은 원래 못 살았으니까 친정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돈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수로 자수성가를 해? 형님,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있는 집에서 있는 자식 나오는 거지. 쥐뿔 없는 것이 성공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그럼 내가 정말 대단한가 보다. 쥐뿔 없는 주제에 성공했으니까 말이야. 동서가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이라 그 이상 생각을 못하는가 본데. 정말로 간절히 노력해서 얻은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리고 나는 바로 그 간절했던 사람이고. 동서가 하도 궁금해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 왜 식업해? 작은 식당에서부터 점점 키워서 지금은 지점이 30개가 넘어. 어때? 이 정도면 사모님 소리 듣고 기사 딸린 차 타고 다녀도 되는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형님이 사업을 한다고요? 아니, 무식한 중졸 형님이 대체 어떻게... 동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한 거랑 머리 나쁜 거랑 동일시하면 안 되지.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 이제 중졸 아니거든? 돈 벌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받고 얼마 전에는 대학 졸업장도 땄어. 늦가기 공부하느라 힘들기는 했지만 4년제 과정 다 밟았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경영학 학사야. 그게 정말이에요? 야, 형수님 성공하셨네. 10여 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 처지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지 동서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긴 그런 동서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중졸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늘 구박받고 조용히 지내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 목소리가 클 줄은 몰랐겠죠. 게다가 외식업으로 자수성가를 해서 늦었지만 대학 졸업장까지 땄다고 하니 동서는 더 믿을 수 없나 보더라고요. 그런 동서의 반응을 보니 괜히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해졌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던 동서의 콧대를 이제야 눌러주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내 변화가 그렇게 놀라워? 못 믿겠으면 어디 같이 가서 확인해 보든가. 안 그래도 가족들 다 외식할 텐데. 다른 가게 가지 말고 우리 가게로 가. 내가 동서 제대로 대접해 줄 테니까. 우리 식당이 그래도 꽤 고급이라 까다로운 동서 입맛에도 잘 맞을 거야. 그래요, 엄마. 나도 큰엄마 식당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다 같이 가요. 그렇게 저는 동서와 시동생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제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동서는 제가 자기 길을 죽이려고 어디서 쇼라도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며 온 직원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며 그제야 제 위치를 인정하는 듯 조금은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일부러 동서 기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동서가 워낙 체면과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겠죠? 다들 먹고 싶은 만큼 먹어요. 내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이야, 이거 배 터지게 먹어도 다 못 먹겠는데요? 형수님, 소식 없으신 동안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요. 아니 형수님, 이렇게 잘 되셨으면 연락 한 번 정도는 해주시지. 서운하네요. 그럼 앞으로라도 연락하고 지낼까요? 저는 식구들이 별로 안 내켜할 것 같아서 그랬죠. 그래서 태훈이만 몰래 챙겼던 건데 바라시면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죠 뭐. 저도 저희 남편 식구들 나 몰라라 할 건 아니고요. 역시 형수님이 마음 씀씀이가 넓으시네요. 하긴 그러신 분이니 이렇게 사업도 성공하셨겠죠. 저는 형수님이 살림하시던 모습만 봐서 그런지 이런 면이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긴 뭐가? 그래봐야 식당 몇 개 하는 게 전부지. 음식 장사가 뭐 어려워? 당신도 형수님 좀 보고 배워라. 여자 혼자 이렇게 사업 키우는 게 어디 쉬워? 아니다. 이참에 당신 형수님 밑에서 일이나 하던가. 안 그래도 당신도 돈 벌어보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평생 일해본 적 없는 당신이 어디 남 밑에서 일하겠어? 그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니까 신경 써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 형수님, 혹시 저희 집사람한테 일 좀 가르쳐 주실 생각 없으세요? 일이요? 무슨 일을? 아니 뭐 그냥 식당 서빙이나 뭐 그런 거요. 뭐 좀 가르치다가 매니저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 저희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 사람이 요즘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거든요. 태훈이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저희 두 사람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 저 혼자 버리로는 부담스러워서요. 저도 곧 은퇴가 다가오는데 이러다가는 쉬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게 생겼어요. 어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왜 그렇게 힘들면 동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지. 아유, 장인 장모님도 저희 도와주실 형편 아니세요. 하시던 사업 어려워지시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어머나, 아, 그랬구나. 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서가 여전히 여유 있는 줄 알았네. 아, 아니에요. 저희 집 괜찮아요. 당신은
왜 남의 앞에서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아, 왜? 형수님이 남이야?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당신 친정 어려워진 거 사실이잖아.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당신 그 씀씀이 안 줄이면 우리 금방 망해. 당장 태훈이 학비는 둘째치고 이러다가 곧 길바닥에 나 앉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당신도 생활비 벌어보겠다고 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형님 밑에서 일을 해? 미쳤어?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나마 형수님이니까 이런 부탁하지. 당신같이 고생 모르고 산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형수님한테 잘 보여. 시동생 얘기로는 동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건지 고민이 많은 듯 했죠. 물론 동선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훈이에게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듣기도 했고 오늘 동서가 입고 들고 나온 것들만 봐도 동서의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 동서는 부잣집 딸내미답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늘 신상 명품들로 치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께 용돈 받았으며 쇼핑하는 것에 아낌이 없었는데 그런 동서가 벌써 몇 해 전 명품을 그것도 아들 입학식에 들고 온 걸 보며 저는 상황이 제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죠. 그러게 동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나야 뭐 동서가 일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동서처럼 곱게 자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사실 손님 상대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동서를 주방 이모 대신 부릴 수도 없고. 안 그래? 해야 하면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뭐 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신 어떻게 뭐 정 싫으면 집에서 쎄 빠지게 부업이나 하던가. 아니면 나 혼자 고생해야 하는데. 그나마 형수 밑에서 일하는 게 낫다는 거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형님 밑에서... 그러게. 당신이 가장 노릇 잘했으면 내가 돈 벌어야 할 일도 없었잖아. 괜히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나 참... 나 그냥 월급쟁이인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무슨 불평이야. 아니면 당신도 남들처럼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든가. 당신만 여태 안 그러고 산 거지. 원래 다른 집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살거든. 그렇게 살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노후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다들 당신같이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하지만 사정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동서는 제 밑에서 일하기는 곤란한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동서 자존심에 자기가 무시하던 형님 밑에서 일하는 게 싫었던 거겠죠.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 콧대 높던 동서도 이럴 때가 있구나 싶어서 늘 믿기만 하던 동서가 조금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동서가 여전히 싹퉁바가지가 없기는 해도 저도 옛일은 다 묻어두었고 괜히 동서와 나쁘게 지낼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서로 늙어가는 마당에 견제해서 얻을 것도 없고 태훈이를 봐서라도 어른들이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게 어렵지도 않고 팍팍한 세상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앞으로 나와서 일을 하라고 불렀어요. 물론 처음부터 카운터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긴 건 아니고 설거지나 서빙 같은 잡일부터 해서 손님 응대까지 다른 직원들 가르치는 것처럼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콧대 높은 동서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보고 그 뒤에 제대로 기회를 주려고 말이죠. 동서가 똑똑한 사람이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볼 일이 없는 거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동서는 그리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베푼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생각인 건지 제 생각보다 일을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뒤에서 툴툴거리는 건 가끔 있긴 했는데 그 정도면 동서 성격에 많이 참았다 싶었네요. 그렇게 동서가 제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며 저와 조카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괜히 몰래 연락할 필요도 없고 동서의 조카까지 셋이서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덕분에 동서와 제 사이도 이전보다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이제는 웃으며 볼 수 있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 같네요. 동서, 그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테이블 정리는 손님 안 계실 때 빨리빨리 하라니까. 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빠서 잠깐 늦은 걸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시네. 아니, 사람들이 다 형님처럼 손이 빠른 줄 알아요? 나는 내 딴에 열심히 하는 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쭈, 그래서 지금 직원이 사장한테 대드는 거야? 동서, 자꾸 그러면 보너스는 없을 줄 알아? 어머, 우리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걸까? 보너스 안 주시면 신고해버릴 거예요, 진짜? 아니면 태훈이한테 네 큰엄마가 치사하게 군다고 확 다 잃어버릴까 보다. 우리 태훈이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죠? 나한테 너무 그러시면 형님 점수 다 깎여요. 아, 그래, 알았어. 아주 태훈이 내밀어서 협박하는 거 내가 어떻게 이겨? 아무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 가게인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말이야. 내 말 알아듣지? 보너스는 동서 하는 거 봐서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 싶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서로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싫어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이런 농담도 하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건지 어쩌면 세상 만사는 모두 마음먹기 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미웠던 사람도 좋아질 수 있고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미워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서로 기대어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니 생긴 대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